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EV 첨단 소재를 또 짚고 넘어갈 텐데, 좀 과도한 하락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환사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물량 자체는 어느 정도 투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고, 계속해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5월 2일 날, 이미 일부의 물량은 좀 던져졌다. 어떻게 던져졌느냐. 자, 이때 90만 주가 던져졌는데, 상장이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5월 4일. 근데 5월 4일에 상장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상장 2일 전에 미리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 상장되는 동시에 갚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얘네가 일부 물량들은 계속 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손익분기점 아래에서도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초록뱀 관련해서 좀 압수수색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초록뱀이 지금 하한가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공포심이 유발되면서 좀 과도한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뱀 관련해서 지금 EV 첨단 소재 원영식 대표와 온영두 대표 엮여서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집중해 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화이팅 하라고 댓글이라든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던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일단은 170억이라는 이제 매매 금액으로 여러분들 6개차 전환사채 50억 원을 50억 원이 아니죠. 권면금액 43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얘네가 전환된 내용이 여기서 이제 19일 날 여러분들 전자공시 떴었던 게 여기서 36억 7천. 그러면 얘네가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6억 3천 정도. 6억 3천. 그러면은 대충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게 13억 3천이기 때문에 플러스 7억이죠. 대충 반 나누고 살짝 적게만 잡아도 어차피 나누면 나오겠지만은 한 36만 주 정도. 36만 주 정도가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얘네가 전자공시에 안 올려놓고 자, 이렇게 기업공시에 올려놨더라고요. 다트 말고 이제 카인드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자, 이렇게 4월 19일에 올라온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207만 주에 대한 거, 아직 남은 6억 3천에 대한 그 공시 내용이고, 자, 여기서 4월 28일 날 보시면은 6회차 전환사채가 17만 주 정도가 또 추가로 상장이 됐었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5월 4일 날 상장이 됐었고 2일 날 권리공매도에 포함되는 물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사실 이제 207만 주, 17만 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207만 주 비교해서 나머지 17만 주가 사실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추가적으로 5월 8일 날 여러분들 나오는 물량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죠. 이렇게 4만 5천 그리고 14만 주. 그래 총 18만 주가 또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고, 아까 보셨었던 자요 17만 주가 상장이 되면서 약 35만 주가 추가적으로 더 상장이 됐었다 여러분들. 35만 주가 그러면은 207만 주가 상장이 됐었고, 그러면은 242만 주. 자, 남은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6회차 전환사채가 거의 다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얘네 지금 8,000원대. 자, 8,000원대에 손익분기점은 이미 깨졌다라고 봐야 하겠죠. 왜냐면 207만 주 그리고 170억을 나눴을 때, 자, 나머지 물량은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때 손익분기점이 8,000원이었고 8,100, 한 50원 정도였고, 자,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면은 전체적인 물량의 이제 손익분기점은 약 6,900원 정도, 한 7,000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권리공매도로 여러분들 5월 4일 날 상장되기 전에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던졌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되는 그런 일정에 맞춰서, 자, 오늘 또 이제 권리공매도가 들어왔다. 지금 11일 날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일 전에 권리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오늘 9일이에요. 그냥 여기서 권리공매도로 물량을 던졌다 하면은 그냥 거의 본전일 겁니다. 둘이 합쳤을 때 손익분기점은 본전이다. 170억.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떠한 이득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사실 이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이 50억에 대한, 그리고 50억에서 권면 총액 43억 원에 대한 물량들을 굳이 전환을 해서 지분을 올리거나
그리고 팔아버리면은 대주주 지분 공시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또 이제 이런 물량들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대주주 매도 악재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밸류 투자 조합 외에 13인에게 넘겼다. 그리고 나서 그냥 너네는 본전에만 팔아. 이 돈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티가 나는 게 13인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대주주 요건 5%를 나눠서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를 어떻게 하던 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밸류업 투자 조합에게 그냥 한 번에 넘겨줬다? 그러면은 5%가 넘었을 수도 있어요. 얘네가 어느 정도 EV 첨단 소재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5%를 넘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7만 주만 먼저 상장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상장시키고 추가적으로 상장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매동을 보시면은 이제 기타 법인이 많이 찍히고 있지만 매도가 많이 찍히고 있지만 사실 밸류업 투자 조합 외 13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율로 가져간지 몰라요. 그리고 밸류업 투자 조합이 기타 법인으로 찍힌다고 한들 이 13인이 개인으로 찍힐지 외인으로 찍힐지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물량을 다 던졌을 수도 있어요. 다 던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물량을 가지고 다 던졌는지 체크를 하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11일 날 상장되지 않습니까? 5월 11일까지 7,000원 부근까지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냥 세력들의 차익 실현으로 다 나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넥스턴 바이오가 어느 정도 물량들을 넘겨서 차익 실현을 했고 굳이 이 친구들 이 밸류업 투자 조합 외에 13인이 작전에 참여했고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친구들을 수익을 먹여주기 위했다라고 한다면 이 손익분기점 위로 올려줄 텐데 이 올려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는다. 그대로 계속 하방으로 내리꽂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좀 불안한 심리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만약에 정말 매도를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밑에서 다시 죽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SL 바이오닉스가 지금 뭘로 이름을 바꿨죠? SL 에너지. 그리고 이 밑에 누굽니까 여러분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그리고 EV 첨단 소재.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환기 종목에 지정이 돼 있고 SL 바이오 SL 바이오가 아니죠. 이제는 SL 에너지. 얘네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 5월 18일에 지금 상폐가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끔 재개를 할지 여러분들 이제 정해지는 그런 구간이 올 텐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게 상폐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네 위에 SL 바이오 홀딩스 그리고 누가 있어요? 명두,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죠. 온성준. 얘네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겨버리면 연결고리가 중간에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제 살아남기 위하면 어떻게 해요? 넥스턴 바이오가 올라가야 되고 넥스턴 바이오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EV 첨단 소재가 올라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쉽게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개인을 털기 위한 움직임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것 뿐이다.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거래량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개인을 털고 지금 12 오버행에 대한 우려로 물량을 뺏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세력들의 흔적을 쫓아가야 되고 여러분들 사실상 하루 종일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호가창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심한 변동폭을 견뎌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렵다 하시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쉬워요. 근데 매도 타점 잡기가 힘들고 단가 조정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 번호 남겨놨잖아요. 여기다가 EV 그리고 평균 단가 이렇게 남겨주세요. 평단가에 맞는 개별 매매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넥스턴 바이오가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또한 수익을 벌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어요? 넥스턴 바이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돈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넥스턴 바이오가 취득한 이제 전환사채를 매입을 했다. 1회차, 2회차, 3회차. 그런데 1회차, 2회차, 3회차 물량이 아직 많이 전환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얘네가 일부 지분을 판다라고 했을 때 지금 넥스턴 바이오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10,000원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전환 가액 자체가 7,000 후반이에요. 7,000 후반. 넥스턴 바이오 지금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만 40원이네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넥스턴 바이오 물량을 얘네가 전환해서 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에 나왔었던 변동폭처럼 그냥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넥스턴 바이오에게 지급해야 되는 대금을 얼마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사실상 SL바이오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금액들도 적어지고 상장을 유지시키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턴 바이오도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넥스턴 바이오가 올라가기 위한 재료로서 EV 첨단 소재가 올라가야 한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넥스턴 바이오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이번에 미래산업을 인수 우선 대장자로 선정이 되었다. 인수하는. 자, 그런데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누구 거예요? 광님이 누구죠? 쌍방울 겁니다. 쌍방울. 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EV에 투자를 했었죠. EV의 지분을 2% 정도나 가지고 있었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림 자체도 여러분들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고, 쌍방울도 주가 조작에 의해서 조금 어느 정도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산업을 넘겨주는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얘네가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인수라고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썼지만은 실상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우선 협상자로 지정했다밖에 안 돼요. 아직 인수는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재료로 인해서 오늘 넥스턴 바이오가 마이너스 13%에서 6%까지 올랐어요. 왜? 미래산업이 올라가면서. 근데 사실상 미래산업의 공시를 보시면은 정정 공시예요. 단일 판매 공시 계약이 정정이다. 이전에 있었던 거 정정 공시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넥스턴 바이오와 똑같아요. 9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900만 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자,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자, 오늘 정정 공시로 인해서 여러분들 핸들링을 하면서 같이 올렸고 넥스턴 바이오를 올려줬다.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광림 같은 경우에 지금 미래산업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전환사채를 넘겨주면 넥스턴 바이오가 최대 주주로 올라갈 만큼의 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겨주는 계약을 하겠다. 자,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서로 돕습니다. 전환사채를 같이 참여를 해주든지 인수를 할 때 돈이 부족하면 돈을 대주든지 조합을 설립해서 돈을 대주든지 해요. 자, 근데 이미 쌍방울과 이 온영두 EV와는 연관이 이미 있었고, 여러분들 이번에 쌍방울이 좀 도와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 가지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넥스턴 바이오가 미래산업을 EV와 함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수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EV 첨단 소재가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서 미리 차선책을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고, SL바이오닉스, SL에너지가 거래 재개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차선책으로 또 다른 계열사를 미리 준비해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쌍방울이 얘네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못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밑에서 이제 뭔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좀 차선책을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집중하고 계속 알아봐야 되는 시기라 저도 좀 집중해서 계속 정보를 좀 끌어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가늠이 안 잡혀요. 지금 흐름 자체가 가늠이 잡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좀 흔적들을 쫓아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제가 정보를 끌어모을 테니까 여러분들 제 위에 번호 남겨놨지 않습니까? 여기로 EV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정보 취합되는 대로 계속 좀 실시간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 어쨌든 18일 이전까지 슈팅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빼고 있어서 정말 꼬리 자르고 얘네가 투하하고 끝낸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자고 계속 영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이렇게 좀 작전주 관련해서 투심을 꺾는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자,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초록뱀 미디어와 빗썸하고 어떻게 관계가 됐었죠? 이제 버킷 스튜디오. 자, 시비를 참여하면서 얘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러면서 같이 엮였는데 옛날에 이제 버킷 스튜디오하고 초록뱀하고 같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SL바이오닉스가 이거 매각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됐었냐면, 주가를 같이 보시면 버킷 스튜디오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8월쯤에 이렇게 찌라시 돌면서 여러분들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각 무산 되면서 버킷 스튜디오가 인수한다는 거 무산되면서 주가 그대로 반납했고 쭉쭉쭉쭉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거래 정지 먹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SL 에너지, 지금 SL 바이오닉스를 보면, 자, 이때 매각한다. 쭉쭉쭉 올라갔죠. 동일한 시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쭉 빠지면서 거래 정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 세력들이 다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에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면 같이 엮일 수도 있어서 좀 불안한 지금 부분이고, 이제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주면은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EV 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이제 리튬 플러스 그 하이드로 리튬, 얘네 지금 공장을 누구 걸 쓰느냐 여러분들, 초록뱀 걸 써요. 초록뱀 거를 얘네들이 돌려서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같이 도움을 줬었고, 여러 가지로 같이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돈이 부족할 때마다 도와줬었고, 그래서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래 산업을 인수하게끔 조금 만들어주면서 또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계속해서 이제 돌려서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좀 안 좋은 얘기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오늘의 과도한 하락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서 반납을 했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만 보시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7,000원대는 지지를 하고 8,000원 부근까지는 얘네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올릴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영상을 계속해서 이제 보시고 이 사이에 있었던 이런 하락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나와줄 수도 있지만, 이 영상과 영상 업로드되는 이 사이에 여러분들 대응을 못 하셔서 더 손실이 커질까봐 좀 죄송스럽긴 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 위에 번호 남겨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영상 촬영 기간과 촬영 시간과 이 촬영 시간 사이에 이 텀을 같이 활용을 하시자고, 좀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을 하시자라고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조금 위험한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눈으로만 보시고 실시간 대응 안 하시고 방치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얽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그에 따른 영향은 없을지 계속해서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집중해서 이겨내 나가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었던 이 7,000원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지금 움직임까지 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들은 우리의 의도대로 그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그렇지 않네요. 만약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일 상장 당일날까지 반등을 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는 생각은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어느 정도 얘네 차익 실현하고 돈 빠지고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넥스턴 바이오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꼭 단가를 주는 우리 행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단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를 떼고 가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계속 좀 흔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들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사실상 지금부터 천천히 이제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5일 전 종가보다 15일 전 종가보다 2배가 띄우면 안 되고, 자, 이제 판단 기준일이 1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딱 15일 전이 언제냐면은 요때입니다. 요때. 자, 요때를 2배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때 이제 종가 기준 2배 하면은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5일 전의 종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를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15일 중에 최고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주가를 올려놓지 않으면은 이 조건을 하나라도 걸리게 된다. 그럼 투경을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이제 흔들기 마무리하고 올리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틀 동안에 좀 과도한 상승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올려도 지금은 좀 천천히 올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많이 어지러우실 거고, 저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확실하게 제가 이번에 PDF 파일로 정리를 할 테니까 문자 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 대응법과 이 PDF 파일도 좀 정리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주변이 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든지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계속 많이 섞여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좀 완벽하게 정리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눈팅 그만하시고 같이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근거라든지 현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영상을 찍는 유튜브 분들이 많지만 EV 첨단 소재라든지 지금 현재 작전 들어가고 있는 EID 뭐 이화전기 이런 애들을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이 지금 또 어떻게 되고 있고 니켈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뭐 3배가 아니라 뭐 3만 원 가네 뭐 10배 가니까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좀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잘 탈출하거나 수익으로 마무리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자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냥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